최근 뉴스를 보면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서울 압구정의 한 아파트가 80억 원에 팔리고 성수동의 고급 주택은 100억 원을 훌쩍 넘겨 거래됩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0년을 모아도 닿을 수 없는 가격인데 말이죠.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래부터 돈 많은 재벌 2세나 운 좋게 대박난 소수겠지. 하지만 만약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요.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부자들의 세계와 그들이 부를 쌓아온 비밀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최근 발표된 신뢰도 높은 데이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부자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충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7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전년도 46만 1,000명에서 약 15,000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십 7만 6천 명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인구 40만 명이 넘는 도시인 전주시나 포항시의 모든 시민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아야 하는 지점은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가진 총 금융자산 3,066조 원이라는 수치와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 사이의 압도적인 격차입니다. 우리는 매달 300만 원 혹은 400만 원 월급을 받으며 이번 달도 잘 버텼다고 안도합니다. 커피값을 아끼고 배달 음식을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으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등가등하는 사이 대한민국 한쪽에서는 전주시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3천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며 두 회 판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그들의 자산은 여러분의 연봉만큼 불어나고 있고 그 격차는 이제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80억짜리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고 누군가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평생을 저당 잡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눈 감고 싶어도 직시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압도적인 격차 속에서도 조용히 부의 계단을 올라가는 새로운 부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는 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금융자산 10억에서 100억 사이의 자산가, 100억에서 300억 사이의 고자산가, 그리고 300억 원을 훌쩍 넘는 초고자산가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이 세 그룹 중 최상위 그룹인 초고자산가 그룹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라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부동산에 계속 돈을 묻어두실 건가요?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곳으로 조용히 돈을 옮기실 건가요? 대부분의 대중이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하며 뉴스에 일희일비할 때 상위 0.1%의 부자들은 이미 우리가 알던 성공 공식을 가장 먼저 폐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부자의 총자산 구성은 부동산 자산 약 54.8%, 금융자산 약 37.1%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과거 부동산 비중이 60% 내외 혹은 그 이상으로 절대적이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부동산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부동산 중심의 부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대체 왜일까요? 부자들이 지금 느끼는 공포는 우리와 결이 다릅니다. 첫째는 제도적인 장벽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세제와 양도소득세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비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처럼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활용해 몸집을 불리는 방식은 이제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 가능성입니다. 현재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이 리스크는 건설사와 금융사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현상입니다. 부자들은 이 파티가 끝났음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럼 그 똑똑한 돈들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보고서에서 향후 1년 내 고수익 유망 투자처를 물었을 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답변은 주식이었습니다. 약 55%의 부자들이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3년에서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관점에서도 주식을 유망하게 보는 비중이 대략 50% 수준에 달합니다. 부동산이나 금, 심지어 가상자산에 대한 선호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부자들은 이제 아파트 등기 대신 유망한 기업의 주주가 되어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부의 성장에 올라타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부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최초의 씨앗, 즉 종잣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머릿속엔 상속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지 모릅니다. 실제로 과거 일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상속이나 증여로 부를 쌓은 비중이 70%를 상회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데이터는 이 통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부자들에게 부를 쌓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원천을 물었을 때 1위는 상속이 아닌 사업소득이었습니다. 약 34.5%를 차지했습니다. 상속 및 증여는 약 16.5%로 그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4위로 밀려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동력, 그리고 투자 실력으로 부를 일구는 자수성가형 부자의 약진이 뚜렷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려받은 자산이 유리한 출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위에서 만들어내는 부의 규모는 스스로 일구는 능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금수저도 아닌 그들이 대체 어떻게 처음 1억, 아니 5억을 모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공통점은 초기 종잣돈을 모을 때만큼은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거슬렀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자수성가 부자는 1억을 모으기 전까지 자신의 월급 80%를 기계적으로 먼저 떼어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신형자동차를 살 때 그는 10년 된 중고차를 타며 오직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가 말한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건 적금 통장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완전한 파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그 아래 숨겨진 수많은 실패를 보지 못하는 생존 편향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에서 돌아온 비행기들의 총알 자국만 보고 보강 계획을 세웠던 일화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 즉 실패해서 사라진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한 기업이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대략 30% 수준에 그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큰 성공을 거둔 부자들일수록 투자의 목표를 수익 극대화보다 자산의 가치 보존과 안정에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실패의 무서움을 잘 알기에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전략은 종잣돈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종잣돈 5억 원을 만드는 로드맵을 제가 근사치로 계산해 봤습니다. 지수 추종 상품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100만 원씩 저축하면 5억을 모으는데 대략 18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30세에 시작하면 50세가 다 되어서야 달성할 수 있는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절약을 통해 월 200만 원으로 저축액을 늘리면 기간은 대략 13년 정도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두업이나 재능 공유를 통해 월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창출해 월 300만 원을 투자한다면 기간은 9년대로 뚝 떨어집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10년이라는 젊은 시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월 400만 원까지 투자액을 높인다면 7년대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종잣돈 만들기는 막연한 운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제 5억이라는 티켓을 쥐었다면 2026년을 향해 어디로 가야 할까요? 19세기 골드러시 시대의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라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상인들이었습니다. 2026년 AI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는 무엇일까요? AI 모델 그 자체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에 주목해야 합니다. AI는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일부 전망에 따르면 AI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국가 하나의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전력 인프라 변압기, 냉각 시스템 등이 새로운 곡괭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반도체 기업의 주가만 쳐다볼 때 부자들은 조용히 그 반도체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인프라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트렌드를 개인이 다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필살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전문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은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정보와 통찰력은 그 어떤 전문가도 갖지 못한 여러분만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신의 직업적 강점을 투자와 연결할 때 성공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의 비밀 지도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누가 수백억짜리 아파트를 사는지, 그들의 돈이 부동산을 떠나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종잣돈 5억 원을 만드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그렸고 2026년을 향한 부의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전략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조각은 투자 기술이나 경제 지표를 읽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담는 그릇, 부자의 철학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앞에 작은 종이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1.5리터짜리 생수 한 통을 전부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물은 컵 밖으로 넘쳐 흘러 바닥을 적실 겁니다. 컵의 크기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돈도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을 아는 것과 그 번 돈을 지키고 더 불려나갈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을 지배하는 인내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를 생각할 때 얼마나 빨리 2배나 3배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준다는 말에 솔깃해 위험한 투기에 뛰어들고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팔아치웁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정반대의 게임을 합니다. 그들은 복리의 마법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오직 시간의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억 원을 연 8% 수익률로 굴린다고 해보죠. 10년이 지나면 이 돈은 약 2억 1,60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2배가 조금 넘으니 나쁘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년을 더, 총 20년을 묻어두면 4억 6,6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10년을 더해 총 30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10억 원을 돌파합니다. 보셨나요? 20년 차 때 4억이었던 돈이 마지막 10년 만에 5억 넘게 불어나 10억이 된 겁니다. 마지막 10년 동안 불어난 돈이 그전 20년 동안 뼈 빠지게 굴려서 만든 수입보다 훨씬 더 큽니다. 부자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1년이나 2년의 수익률이 아니라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거대한 눈덩이를 상상하며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삶을 향한 끝없는 겸손함입니다. 이미 수조 원을 가진 부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끊임없이 전문가들을 만날까요?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성공적 자산관리 지혜 1순위는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으로 제시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이지 않던 부자들의 세계를 엿봤고 그들이 불을 쌓아온 비밀의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 길의 핵심 키워드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종잣돈 5억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사업과 투자라는 부의 엔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은 부를 담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돈을 쫓기 전에 그 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당신의 그릇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부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그릇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